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이제 예상했던 부분처럼 잘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제 아마도 오늘이 이제 단기 바닥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려왔던 게 이게 1입 됐든 A가 됐든 한 파동 하락이 끝이 났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가 됐든 B가 됐든 한 파동의 되돌림 조정 파동이 끝이 났고, 지금 이 작은 한 파동도 이 A라고 하면 C가 될 수 있겠고 1이 된다고 하면 3이 될 수 있겠는데 뭐 일단 3일 확률이 더 높다고는 보는데 이건 어차피 지나고 나야 알 수밖에 없고요. 아마 요 내려가는 파동에서의 한 마디가 이제 끝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뭐 플랫으로 갈지 지그재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되돌림이 일어날 것 같다.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일단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좀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어디까지 이제 반등하고 얼마나 반등할지는 일단 뭐 좀 이따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냥 간단한 것부터 해서 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일단 뭐 코스피 밸류에이션은 이제 일드갭으로 봤을 때 여전히 비싼 레벨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레벨이 여전히 뭐 많이 내려왔다고 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이제 페드 모델도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 보여주고요.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페드 모델로 보나 일드갭으로 보나 둘 다 이제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긴 시계열로 랑 이제 S&P랑 이제 같이 된 거를 봤을 때 이제 할인율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랑 S&P 둘 다 이제 1득갭 여전히 다 둘 다 이제 비싼 영역에 속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뭐 페드 모델로 봐도 조금 더 페드 모델로 보면은 조금 더 밸류가 더 비싸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뭐 트레일링 포도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주식이 많이 빠져서 여전히 뭐 너무나 비싼 레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뭐 PBR도 마찬가지고요. S&P PBR 상당히 높은 편이고, 보통 이제 코스피 쪽에서 뭐 PBR이 낮으니까 이제 증시가 뭐 거의 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긴 합니다만, 뭐 결국 미국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는 ROE가 너무 낮습니다. 이제 ROE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 낮은 ROE와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높은 금리죠. 금리가 여전히 너무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정당화가 되진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다음 뭐 나머지는 다 뭐 제외하고 뭐 크레딧 스프레드,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이제 회사채 시장에서 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 달러 조달 비용도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 근데 단기적으로는 살짝 감소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돈을 조달하는 이제 원화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을 조달하는 이제 IRS에서 국고 금리를 뺀 거가 이제 본드 스왑이라고 하는데, 이 본드 스왑 스프레드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다. 이제 그게 비용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살짝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좀 완화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번 주 정도는 저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증시 쪽에.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지금 좀 약간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다시 한번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하고, 뭐 업종별로 봤을 때 뭐 코스닥 여전히 약하고, 뭐 S&P랑 나스닥이 일단 뭐 코스피보다는 강한 게 맞고요. 의약품 쪽 강세, 지금 가장 강세인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비철 쪽 뭐 나쁘지는 않지만 뭐 온수 장비 좋고요. 이제 전기 가스 쪽 나쁘지 않고 좋고, 통신, 금융, 뭐 증권, 보험 쪽이 다 괜찮습니다. 이제 부동산, 리츠 인프라도 이제 뭐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일단 뭐 지금 나쁘진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 뭐 추세는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다 추세가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미국 쪽이랑 이제 실질 금리 살펴보면은 다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 금리가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오늘 이제 뭐 연준 위원들이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아니고 이제 지난 주말이죠.
그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B컷 가능성을 좀 많이 낮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 오늘은 금리를 오르고 있는데 일단 최근까지는 금리가 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BEI도 좀 빠졌고 실질 금리도 매우 낮아진 상황. 그래서 뭐 금리 인하가 된다고 지금 금리가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이제 국내 쪽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로 봤을 때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ISM 제조업,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 비제조업이 뭐 그래도 조금 더 양호한 편이고 제조업도 뭐 살짝 양호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사실 50을 미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S&P를 글로벌 GDP, 윌시 5천을 글로벌 GDP로 나눴을 때 여전히 과거 고점 대비해서 높은 수준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 고점을 치고 결국 증시라는 게 GDP랑 결국 멀리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왔으면 이제 결국 되돌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레벨까지 사실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급 쪽 먼저 일단 살펴보면은 S&P 이제 투기적 순 포지션은 좀 감소가 됐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곱하기 1000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도 순 포지션이 여긴 좀 롱 포지션이 조금 더 증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쪽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금리를 감안하면 여전히 좀 비싼 레벨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쪽 6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 이제 미 외국인 현물 이제 마이너스 1.4조로 순매도로 돌아섰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천억이니까 매수했던 거 다 돌려놨습니다. 뭐 작년 연초죠. 작년 연초 이후로도 이제 외국인 매수가 있었던 부분이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일단 여전히 좀 개인이 매수를 했던 그런 장 모양새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신용잔고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 살펴보면은 뭐 여전히 신용잔고도 많은 레벨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6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 코스닥도 뭐 사실 다 개인만 사고 있죠. 이건 뭐 최악의 수급이다. 코스닥 쪽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를 코스닥 10총으로 나눈 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움직임 자체는 뭐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소폭 감소가 되면서 한 17.7조 정도 지금 신용잔고 코스피 코스닥 합산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부분 다 얘기를 드렸고, 이제 전주 대비해서 이제 연준 재무 대차 대조표 움직임 살펴보면 지준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한 705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TGA도 한 120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RRP는 한 577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온 RRP는 조금 더 감소하면서 한 1,300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유동성은 사실 이 온 RRP가 좀 감소되는 측면 때문에 좀 증가가 됐습니다. 한 590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임지수 살펴보면은 SCFI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DI는 조금 반등하다 살짝 좀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순유동성 추이를 보더라도 뭐 사실 증시랑 갭이 상당히 크죠. 사실 좋지 않은 모양새 계속 나타내고 있고, 뭐 저번 계속 뭐 반복되는 얘기를 드렸었죠. 이 RRP가 이미 생겨 있는 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화 정책을 쓸 수 없고, 뭐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리겠지만 재정 정책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신용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주 방송과 뭐 지지난주 정도 방송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하면은 예대율이 100%일 때 항상 위기가 왔었고, 2000년도, 2008년도 지금은 70인 것처럼 보이지만 SLR을 감안하면 예대율은 이제 100%다라고 보시면 되고, 과거에는 이때 그래도 통화량을 늘리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갔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도 늘릴 수 없는 이 RRP라는 계정 때문에 그런 환경이다. 그러니까 늘릴 수는 있는데 늘리면 이제 단기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이제 기준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계속 문제가 되는 거는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재정정책이 이제 더 이상 쓰기가 어렵고 통화정책도 쓰기가 어려운 게 사실 가장 키 포인트고, 이제 그거를 나타내는 게 이제 이 단기금융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금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모든 위기는 단기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유동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 SOFR이 이제 국고채를 담보하는 거고, 이게 이제 무담보로 은행끼리 거래하는 금리인데 당연히 이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SOFR 금리가 지금 계속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증시가 무너질 때부터 사실 계속 지금 빈번하게 높아지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PD라고 프라임 딜러라고 있는데, 이 국채를 사람들이 안 사가는 만큼 이 PD가 다 들고 가야 되거든요. 유동성인 측면 때문에. 이제 미매각 되면 이제 사실 다 경매 방식이거든요. 이게 국채든 뭐 회사채든 이제 그거를 다 PD들이 가져가는데, 이 PD들이 지금 떠오는 물량이 한 0.3 정도가 22년도에서 이제 전체 국채 발행에 의해 27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게 0.3% 정도였는데, 이제 PD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이제 여기서 이제 국채 총 발행량을, 그러니까 PD 가져가는 물량을 이제 국채 총 발행량으로 나눴을 때 이게 지금 한 0.9까지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PD들이 더 이상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 떠하나 가도 사줄 수 있는 돈이. 그런 와중에 이제 지금 뭐 헤지 펀드들도 계속 사실 국채를, 장기채들은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급적으로. 과연 이제 이게 뭐 대다수의 그런 의견대로 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 팔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돈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제 맞을지, 돈이 많은 사람이 맞을지 뭐 지켜보면 뭐 사실 답이 이미 결정된 문제겠죠.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 시장을 움직이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미국 쪽도 EQ 거 뭐 사실 주요 펀드들 보면 다 주식 다 팔았었죠. 이제 그러고 나서 뒤에 결과는 뭐 지금 최근 보시면 뭐 결과를 다 잘 아실 수 있다. 결국은 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결국 이제 총 자산이, 연준 총 자산이 GDP 대비해서 20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근데 여기까지 올 때는 고통이 크지 않았던 게 RRP가 다 줄었던 거지만, 여기서 여기를 주는 거는 이제 결국 지준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통의 시간이 오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9월까지 해서 3Q 이제 국고 발행은 사실 단기 국채, 이제 장기 국채는 이제 뭐 사실 근데 만기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이제 거의 지금 발행이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 국채는 210억 달러 정도 더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Q에는 좀 이제 장기가 비중이 더 높습니다. 장기를 한 4천억 달러 정도 더 발행을 해야 되고요. 단기가 880억 달러 정도밖에 이제 발행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총 발행량이 GDP에서 한 6.5% 정도 된단 말이죠. 이제 그 부분이 결국 시장에 계속해서 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RRP 같은 경우 이제 한 2,900억 거의 3천억 달러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었고, 순 자산 같은 경우가 뭐 이번 주가 좀 많이 증가하긴 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계속 소폭이나마 좀 감소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덜 감소가 됐던 부분은 이 RRP가 T빌로 이제 발행이 되면서 돈이 약간 좀 넘어가는 측면이 있으면서 자산이 감소했던 것만큼 사실 순자산이 감소하지는 못했고, 근데 이 RRP가 사라지는 순간 이 순자산과 자산의 감소폭이 이제 동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초창기 증시가 이제 한번 크게 빠질 때 사람들이 다 아유 뭐 엔캐리 트레이드다라고 했지만, 뭐 엔캐리 트레이드가 아니어도 지금 보면 뭐다 빠지죠.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만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 돈이 이제 유동성이 고갈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증시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이제 이게 RRP가 증가되고 있는 게 일본에서 똑같이 목격이 되고 있고, 이게 결국 더 이상 일본도 통화 정책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증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통화 정책이 이거 뭐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통화 정책을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채랑 뭐 등등등등 한번 살펴보면은 뭐 국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강세이긴 합니다만 좀 많이 약화가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쪽 같은 경우는 미국은 아직까지는 좀 강세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달러는 이제 숏에 더 가깝고 금은 아직은 롱이고 WTI는 아직은 롱이고 삼성전자 숏이고 WTI 숏이고 삼성전자도 더 숏 추세고 애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립보다는 좀 약간 위쪽 롱 추세에 더 가깝다라고 보여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다 이제 하방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준을 살펴보면은 이제 국고 3년은 롱 추세가 그래도 약해졌지만 여전히 한 40 정도는 기록이 되고 있고요. 국고 10년도 그냥 중립적인 수준까지 내려왔고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롱 추세로 보여지고요.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립적인 포지션 보여주고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이 조금씩 약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WTI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숏 추세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연한 숏 추세고요.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가 좀 약화된 모습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 추세가 여전히 강세가 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중립적인 롱 추세가 이제 확 꺾인 중립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채 3년물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뭐 바닥에 온 것 같아요. 사실 계속해서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모여 있고 하기 때문에 장기 추세로 봐도 뭐 바닥에 거의 다 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좀 오르다가 좀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지만 결국 올라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똑같이 국고 10년도 뭐 마찬가지고요. 미국채 같은 경우에도 결국 벌어져 있고 뭐 모여 있기 때문에 결국 곧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은 달러원 같은 경우 뭐 좀 애매하죠. 이거 그냥 딱 봤을 때 좀 애매한 모습인데 뭐 좀 더 올라가는 추세에 더 가깝지 않나라고는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근데 뭐 사실 런던 시장에선 원화는 상당히 좀 강세가 되긴 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뭐 이것도 뭐 특별하게는 없고요. 뭐 사실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근데 조금 약간 뭐 다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이제 슬슬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사실 금 쪽도 거래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금 같은 경우에는 뭐 WTI 같은 경우에도 뭐 벌어져 있고 모여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슬슬 다시 이제 좀 반등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볼린저 이제 하단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이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뭐 이건 딱 하락할 때 거래량이 증가된 거라 뭐 좀 더 이건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 살펴보면은 삼성전자는 좀 약간 확연하긴 합니다. 크게 벌어져 있고 모여 있기 때문에 뭐 바닥이 왔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단기 바닥으로는 이제 50일 이격이나 기준선 이탈도 뭐 거의 역대급일 정도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바닥에 왔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ATR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하락엔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변동성까지 커지진 않았고요. 근데 다만 하락할 때 거래량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하락이 여기서 끝은 아니겠지만 단기적인 과열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는 RSI를 보나 그러니까 사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애플 뭐 특별하게 추세적으로는 뭐 이상이 없이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고 뭐 거래량이 뭐 사실 하락할 때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세적인 하락은 변함이 없다. 근데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여주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떨어질 때 계속 거래량 올라갔었고요. 근데 이제 뭐 기술적 분석 때 보겠지만 단기 바닥은 다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단기 바닥이 와서 슬슬 이제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주고 이제 나스닥, S&P, 이제 코스피, 코스닥 살펴보면은 일단 단기 추세는 뭐 다 하방 추세인 건 뭐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일봉 추세로는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숏 추세에 더 가까운 건 사실이고, 국내 쪽은 확실히 좀 숏 추세긴 한데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뭐 사실 보여줄 것 같긴 하고요. 나스닥은 여전히 사실 중립적이고요. 점수로 봤을 때 S&P는 이제 롱 추세가 좀 감소가 된 모양새고,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숏 추세가 조금 감소가 됐고요. 코스닥 150은 여전히 일단 숏 추세가 강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20분봉 현물로 봤을 때는 아직 여기가 걸쳐 있진 않아서 뭐 100%는 사실 반등이라고 보기는 현물 기준은 애매합니다만, RSI가 일단 워낙 미치긴 해서 아주 높은 확률로 사실 하방이라고 보여주고, 상방이라고 보여주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120분목 선물로 봤을 땐 조금 더 명확합니다.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모여 있고 모여 있기 때문에 200일까지 이건 뭐 사실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S&P를 봐도 120분목 선물로 모여있고 모여있고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RSI도 뭐 사실 내려올 만큼 내려왔었고요. 거의 이제 기술적으로 다 온 게 아닌가, 단기 바닥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봉상으로는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사실. 그 다음에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뭐 사실 하락할 때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뭐 주 추세는 하락인 거는 뭐 명확하고요. 네, 이제 사실 하락 도중에 이제 단기 반등 정도가 지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봉상으로도 S&P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고, 거래량 사실 하락할 때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좋지 않은 모양새고요. 그 다음 이제 뭐 코스피 120분봉도 살펴보면은 모여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이거는 뭐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SI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건 뭐 하락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일봉 상황으로 봤을 때도 뭐 아직 여기 다일 정도까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냥 뭐 삼성전자나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이건 뭐 사실 단기 반등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전히 이것도 똑같이 하락할 때 거래량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추세로 안 좋은 거는 뭐 너무나 명확한 상황이고, 이제 코스닥 150도 똑같이 벌어져 있고 모여 있죠. 이제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다 왔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의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차트를 살펴보면은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 보면은 분봉으로 보죠. 여기까지는 다 아까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분봉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결국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내려갔던 파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였다라고 보여주고요, 이게. 근데 요 기간이 보시면은 이제 일봉상으로 보면은 이 기간이 15일입니다. 15일.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선물로 봐서 선물로 보죠. 이게 선물로 보면은 선물로도 15일인가요? 이제 16일이거든요. 선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16일 동안 하락을 했고, 그럼 반등도 아마도 이제 6일에서 10일 정도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기간 자체도 그런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반등 폭은 이제 3, 4, 8에서 이제 3, 5, 7일 확률이 조금 높다는 거죠. 3, 4, 8에서 3, 5, 7. 3, 4, 8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반등하거나 여기까지 반등하거나. 근데 뭐 모양새가 제가 봤을 때 뭐 그냥 모양새를 한번 보면은 뭐 최대치가 아마 여기일 것 같아요. 최대치가 여기까지는 뭐 최대치로도 반등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갈지 아니면 여기까지 이렇게 가서 이제 3, 4, 8이니까 여기서 그냥 멈춰버릴지 어딜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사실 뭐가 됐든 여기를 넘지 않는 이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냥 매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150이 왜 안 뜰까요? 네. 잠시 또 약간 오류가 있는데 잠시만요. 네. 다시 이제 보면은 이제 코스닥 150도 살펴보면은 요것도 요것만큼의 이제 되돌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만큼 17일 맞겠죠?
네, 여기에 최고점이니까 요만큼의 되돌림이 반등적으로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S&P 선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 기준선 부근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반등 기간이 길진 않았습니다. 아까 하락 기간이 4일 정도밖에 안 되고요. S&P가 4일이죠, 이제. 120분 봉으로는 48봉. 그래서 반등 기간도 크진 않을 것 같다. 근데 결국 반등이 한 5,500에서 5,564 사이 정도 될 것 같다. 이제 5,500에서 한 여기. 아마도 여기서 50 이동 평균선 정도까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긴 하고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200일 영업 평균선이 좀 지지선을 대고 지지선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게 결국 이제 1, 2, 3, 4, 5로 지금 1, 2, 3, 4, 5로 빠진 거고요. 결국 이게 요 정도 저는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50 이동 평균선까지 반등을 할지 구름대에서 막힐지는 모르겠지만 뭐 결국 그 언저리 기간으로 봤을 때 결국 11 일봉으로 봤을 때 제가 이거 분봉을 좀 이상하게 했나 보네요. 135? 왜 135죠? 이게 일봉으로 한 게 맞을까요, 제가? 135는 아니고 그냥 일봉으로 쳐 넣어보죠. 이게 아마 12를 치고 싶었을 것 같은데 12일 반등 하락했으면 결국 상승은 5일에서 한 7일 정도일 확률이 높고 결국 한 1800부터 한 1900이죠. 한 19,000이죠. 19,000. 이제 19,000에서 한 19,003 한 400? 뭐 이 정도 이제 뭐 그냥 보면은 19,000이 여기고 대충 19,400이 여기니까 아마도 여기 52동 평균선 이렇게 오면서 여기일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사실 여기의 모양새보다는 여기의 모양새로 이렇게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반등하고 나서 땅땅땅 하고 종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번 단기 반등은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확실하게 보여지는 게 아까 이제 볼린저로 보여드렸었죠. 이제 그거를 좀 시각적으로 또 보면은 결국 여기서 이 볼린저 이게 50일 볼린저거든요. 50일과 200을 다 하회했던 이 구간이 다시 한번 이제 모여지는 그런 상황이다. RSI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요 구간을 하회했다가 들어오면서 반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똑같죠. 여기를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우도 똑같은 모습이죠. 요만큼을 되돌림을 살짝 하는 그런 파동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모습을 나타내겠죠. 요만큼의 하락을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결국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뭐 사실 주가랑 함께 그리지 않을까 싶고요. 뭐 빅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오늘께 반영이 안 돼서 그렇죠.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그릴 거다 보여집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1, 2, 3, 4, 5의 모습으로 하락을 했다가 결국 다시 이제 ABC로 반등을 했다가 하락을 하리라 보여지고요. 니케이도 마찬가지죠. 요만큼의 하락분을 되돌렸다가 하락하리라 보여집니다. 유로스톡스도 요만큼 하락했던 걸 되돌렸다가 하락을 할 텐데 보시면 이제 유로나 니케이는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반등 기간도 충분히 짧을 수 있어서 얘의 영향을 아마 다른 지수도 영향을 주면서 좀 짧아질 수 있다라는 건 기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S&P도 보면은 기간이 짧았단 말이에요. 이 하락 기간 자체가 5일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반등 기간도 상당히 짧을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 3일, 4일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뭐 더 짧을 때 한 이틀에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이게 뭐 단기 반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도 다시 이제 여기 지지선 깨지면 정말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상해는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매도긴 합니다만 뭐 사실 중국 쪽은 계속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반등할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볼린저로도 그렇고요.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뭐 다시 이제 급등을 했죠. 이제 사실
그래서 좀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그리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도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양새를 좀 그리는 게 아닌가. 볼린저를 봐도 그렇고, RSI를 봐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상승 다이버전스죠,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 여기 내려왔었는데, 이제 RSI는 올라갔던 구간이니까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었고, WTI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뭐 추세 자체는 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명확하게.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상승 추세가 좀 꺾여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뭐 다이버전스라 보기는 뭐 하지만 이미 얘도 내려갔으니까 RSI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는 이제 요 기준선에서 결국 되었다가 반등하리라 보여주고요.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저점을 다시 재갱신했지만 RSI 저점이 또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뭐 다이버전스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살펴보면 이것도 똑같이 요만큼 뭐 그때 뭐 엔캐리 때문에 뭐 일시적이다라고 했던 거가 무색하게 뭐 사실 와장창 무너졌고, 이 하락분을 되돌리는 상승이 나타나리라 봅니다. 이게 이만큼 되돌렸다가 이게 뭐 318을 되돌릴지 382를 되돌릴지 618을 되돌릴지 퍼센트로 이 하락분의 50%를 되돌릴지 모르겠지만 되돌리고 나서 다시 이제 더 크게 하락을 하리라 보여주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요만큼을 그냥 딱 되돌리니까 뭐 길지는 않겠죠. 그냥 보셔도 사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만큼을 되돌렸다가, 근데 지금 상승폭이 조금 더 크겠죠. 더 많이 빠졌으니까. 되돌렸다가 다시 하락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만큼은 아마 되돌리는 정도 상승 파동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나긴 상승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번 반등 자체가. 그래서 결론은 아주 단기로 제가 봤을 때 2일에서 4일 정도 아주 짧은 반등이지만 조금 이제 그래도 약간 뭐 못해도 이제 382 정도는 되돌림을 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요. 이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로 더 크게 하락을 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때 이제 이 200 나스닥으로 치면 선물로 이 200일 지지선이 아마 깨질 거고요. 이제 그때가 정말 조심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